Walk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2-17 262페이지 민주역사올레 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선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의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의 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460페이지) 참고서적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4.18의거실록 2012 권보들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권영택, 김성환, 임경석 청년들 1980년대에 맞서다 푸른 역사 2019 김상윤, 정현애, 김상집 녹두서점의 5월 한겨레 출판 2019 김상집, 윤상원 평전 동력 2021 김영일, 인쇄인 강은기 평전 민주화운동의 숨은지사 자유문고 2014 노영기 그들의 5.18 푸른 역사 2020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조사연구 진실의 힘 2018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 형무소 1빛 2019 박찬승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다산초당 2019 서울역사 편찬원 1919년 3월 1일 그날을 걷다 서울책방 2019 262페이지 영화 변호인에서 박종철 열사의 사진을 들고 집회하는 장면이 이 건물 앞 도로에서 촬영되었다. 2017년 6월에 60항쟁 30주년을 맞아 2017년이니까 30주년이면 9707 이 건물 앞 화단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여기서 당시 가톨릭 센터 벽에 붙여진 어느 여고생과 전투경찰의 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혁명의 전사들에게, 언니 오빠들에게 저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다는 말씀 외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도 이제 언니 오빠들에게 진지한 태도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들 입장이지만 마음속으로만은 언제나 경례하고 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저희 작은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김밥, 랩,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많은 학생들이 쓸모없는 한 줌의 잿더미가 되지 않기를 매일매일 기도드립니다. 1987년 6월 19일 여고 3년 262페이지 어느 전투경찰의 편지 애국민주 정경으로부터 독재타도와 허언철폐의 선봉에 서서 민주화의 열망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분투를 계속하고 계시는 부산 지역 애국학생, 시민 여러분, 이 땅의 같은 아들딸로 태어나 여러분에게 추루탄을 쏘아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비록 최루탄을 쏘는 전경이지만 이 나라의 민주화를 기대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 조그만 정성으로 3천 원을 보내니 민주화를 위해 쓰여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그날이 올 때까지 고군분투를 바랍니다. 분단 42년 6월 21일 아침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경. 분단 42년이면 언제야? 45년에 해방됐고 53년부터 계산해야 되나? 95년인가? (263페이지) 보수동 책방골목과 옛 양서협당조합 부산민주원래. 보수동 책방골목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잡지를 팔면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부산민주화운동의 거점인 양서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양서, 량수를 매개로 한 협동조합인 양서조합은 세계 최초라고 할 만큼 독창적이고 선구적 방식으로 운동 세력을 결집하고 교육하고 확산시켜낸 부산 특유의 사회운동 조직이었다. 부산의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양서조합은 서로 좋은 책과 정보를 교환하며 흉금을 털어놓고 시국을 걱정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기도 했다. 양서조합은 교회와 학교, 사회에 흩어져 있던 의식 있는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다시 무엇인가 함께하도록 묶어서 배출하는 커다란 저수지가 되어 700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74년의 민청항련 사건과 75년의 김오자 사건으로 김오자 사건에 대한 해석. 75년의 김오자 사건. 김오자는 부산대 73학번 제일교포 유학생으로 유신독재 시절 김기춘이 조작을 주도한 제일동포 학원 침투 북괴 간접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고문을 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2019년 8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74년의 민청항련 사건과 75년의 김오자 사건으로 그 중심 세력이 대부분 감옥에 들어간 이래 침체에 빠져들었던 부산의 학생운동도 이처럼 양서조합과 중부교회를 중심으로 70년대 말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부마민중항쟁은 바로 그 즈음에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미 정보기관에게 불순분자들이 모이는 단체로 주목받고 있던 양서조합이 부마 사태의 배후라는 구실로 1979년 11월 19일 강제 해산당한 것은 당시에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차라리 부산 양서조합을 뒤이어 두 해 사이에 대구, 광주, 전주, 마산, 울산, 수원, 서울까지 계속 이런 조합들이 생겨나게 만든 원조로서 그 시대의 놀라운 성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70년대의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양상 중 하나가 서울 출신의 활동가들이 지역 연구를 통해서 부산 지역에 진출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출신의 활동가들이 지역 연구를 통해서 부산 지역에 진출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70년대 초반의 민청항련 사건이나 종교적 민주화운동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세대들이다. 이들이 부산 지역 대학의 사회과학 서클과 학교 밖의 사회적인 활동의 매개로서 이용한 조직 겸 공간이 바로 양서협동조합이었다. 이렇게 양서조합은 부산 지역에서 자생적인 민주화운동 세력의 형성과 그 주체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64페이지 그림. 현재 양서협동조합 건물의 모습. 마트 같은데? 10-1? 현재의 부산 중부교회. 265페이지
부산 민주화운동의 거점 중부교회. 기독교 장로회 계열의 중부교회는 일반 교회들과 달리 매우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시국관을 견지하고 있었다. 74년부터 이 교회 강사로 참여한 이래 76년 전도사를 거쳐 7, 8년 담임 목사가 된 최종목과 그를 도와 이 교회 청년 회원들을 이끌던 이명수, 박상도 등이 이 교회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서울로부터의 지하 유인물이나 갖가지 민권운동 정보들은 당시 대부분 중부교회를 매개로 부산 지역에 전파되었다. 각종 강연회와 사례발표회,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 대학생들의 그룹 스터디 등도 자주 이곳에서 열렸다. 당시 민주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위하여 동광교회, 점포성당, 제일감리교회, 중앙성당, 영락교회, 부산 진교회 등도 가끔 장소를 제공하였으나 YMCA 강당과 중부교회가 가장 자주 쓰였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중부교회 교인들 가운데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들만 또 10여 명이나 되었다. 이 교회의 청년 부원들 중에는 동아대나 부산대에 재학 중인 비판적 학생들과 졸업생 또는 재적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중부교회는 부산의 민주화운동에서 사회운동 세력과 대학의 학생운동 세력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컸다. 즉, 76년경부터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부교회 스터디 그룹은 부산 시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비판적 청년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흡인력을 발휘했고 학생운동을 자극하는 요소를 새로이 공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부교회의 역할은 다양한 인터뷰 자료에서도 등장한다. 보수동 책방 골목에 위치한 중부교회가 새로운 사회운동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중부교회와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창립한 부산 양서협동조합은 70년대 말 부산운동 세력의 커다란 저수지 같은 구실을 하였다. 당시 부산에서 민주화운동이나 민권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거기에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운동사 396 당시 중부교회는 전국의 민주화운동 세력들과 교류가 이어지는 부산의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다.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이 부산을 방문하면 찾는 곳이었으니 초기 부산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있던 이들 몇몇은 방학이면 중부교회를 자주 찾았다. 부산 지역에도 학생운동의 씨앗을 뿌려보려는 동기에서 중부교회 청년회를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서울공대를 다니던 최준영, 서울농대의 차성환, 송세경, 소진열, 설동일 등이다. 차성환은 최종목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평전을 집필하였다. 차성환, 서울농대. 교회의 종탑은 유인물을 숨기는 최고의 공간이었고 1987년 2월 7일 박종철 열사 추도회 때 청년이 이 종탑에 올라 거침없이 선전선동을 펼치기도 했다. 5월 4일에는 부산 목회자 정의 평화실천협의회 소속 젊은 목사들이 삭발단식 농성을 벌여 6월 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6월 항쟁 직전에는 제임스 릴리 주한미 대사가 중부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즉, 미국은 전두환 정권의 강경 탄압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최근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에 중부교회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들이 부착되었다. 267페이지 부산민주원래 인물열전 부산 민주화운동의 거목 최성묵 목사 최성묵 최성모는 1930년 11월 11일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면 중성동
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 흥해제일교회 소년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종교적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1951년 부산으로 피난 온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공부하고 포항고등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였으나 결국 한국신학대학에 편입하여 신학을 공부하였다. 1959년 한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천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제천 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였다. 1960년대에는 서울에서 기독교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960년대 초에 한국기독학생회 KSCM 대학부 간사로 일하면서 대학 YMCA, 학생 YWCA, YWCA, KSCM으로 나누어져 있던 기독학생 조직을 통합하는 사업에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결성된 조직이 한국학생기독운동협의회 KSCC였고 최종목은 총무를 맡았다. 이후 통합작업은 KSCM과 대학 YMCA가 합쳐 한국기독학생총연맹 KSCF를 결성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최성목은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이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부채를 아내가 간신히 마련한 천호동집을 처분하여 정리하기도 하였다. 1968년 2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1969년경에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68년 계속 공부해 있네. 부산에서 최종목은 목회자이자 신학자, 제야 민주화운동 지도자이자 사회사업가로 활동하였다. 부산으로 이주한 후 최종목은 부산 미국문화원 학생 담당관을 역임하다가 부산 미국문화원 학생 담당관 1972년 4월 부산 YMCA 총무를 맡아 기독교 청년운동을 지도하였다. 1970년 후반에 최종목은 박상도 등과 함께 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77년 4월 3일에 중부교회 목사로 취임하면서 인권운동, 사회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요신치하에서도 정의구현 기독자회, 기독교인권 선교협의회, 엠네스티 부산지부 등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종목은 장애인 자활교육, 생명의 전화 사업 등 소외받은 이들에 대한 사회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문화, 불모지 부산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부산시 향후원회를 구성하는 데 앞장서고 사회체육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등 그의 활동은 광범위하였다. 고 최종목 중부교회 목사 오른쪽 세 번째 하나 둘 셋 이분인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오른쪽 넷째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분이 최종목이구나. 문재인 오른쪽 다섯 번째 2번 현 대통령이 경찰 최루탄을 맞고 범일 고가도로 위에서 추락해 숨진 이태춘 열사 노제를 이끌고 있다. 1987년 6월 26일 1979년 10월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부마항쟁은 79년 10월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그 전에 뭐가 일어났지? 박종철 열사 유신 정권은 최종목을 체포하여 배후 주동자로 조작하려 하였다. 유신 정권이 나오네 여기. 다행히 11.6 사건으로 유신 체제가 붕괴하면서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5.17 쿠데타, 5.17 내란이 일어나자 체포를 피해 서울로 갔던 최종목은 뇌출을 넣어 쓰러졌으나 위험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겼다. 이후 중부교회로 복귀한 최종목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며 노무현과 김광일 변호사, 송기인 신부 등과 함께 부산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 1985년부터 87년까지 부산 민주시민협의회의 부회장과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허헌반대 민주헌법쟁 집헌 국민운동 부산본부의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노무현 상임집행위원장 등과 함께 앞장서 싸웠다. 하지만 6월 항쟁의 성과로 얻은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실패하고 1990년 3당의 합으로 민주자유당이 출범하자 김대중을 지도자로 하는 신민주연합당의 최고위원으로 입당하였다. 설교집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던 그였기에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런 그의 행동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입당을 반대하였으나 3당 합당으로 보수대 연합이 형성된 상황에서 자신을 던져 지역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보람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최종묵은 1992년 3월 22일 과로로 세상을 떠나 경주 강동면 국당리에 있는 선영에 잠들었다. 민주공원 상설 전시실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민주열사로서 영정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270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군사 정권과 공수부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1961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30년 이상 이어진 군부 통치이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 중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군대를 정치에 동원하여 민간 분야를 직접 통제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수부대가 가장 눈에 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에 참여한 부대 중 제1공수여단이 있었고 중대장 차지철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남산의 방송시설과 반도호텔에 대한 해석 271페이지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호텔이다. 흥남 질소비료 공장과 압록강 수풍댐을 건설하고 운영했던 일본인 재벌 노구치 시타가후也口尊노구치 시타가후 준 1873년부터 1944년까지 71살 세웠다. 반도호텔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당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반도호텔의 장면총리 숙소를 장악했다. 1964년 6월 3일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청와대로 향하자 그날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만 7천 명의 병력을 서울에 투입시켰는데 이 중에도 제1공수여단 병력 38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공수부대의 시위진압훈련인 충청훈련을 실시하여 자신들이 필요할 때 공수부대를 정권 안보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해놓았다.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등 하나회의 핵심들이 모두 공수부대장을 그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국 공수부대는 1979년 부산에 투입되었고 1980년 전두환 일당이 권력 탈취의 의도를 굳히기 시작한 1980년 2월부터는 총정훈련이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공수부대는 79년에 부산에 투입되었고 1980년 2월부터는 총정훈련이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4월에 광부들이 들고 일어난 사북항쟁 때도 공수부대 투입이 심각하게 검토되었지만 다행히 투입되기 직전에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실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총정훈련에 지친 병사들은 이런 훈련을 하게 만든 학생 등 시위대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었고 이는 1980년 5월의 비극을 낳고 말았다. 총정훈련은 1993년에야 폐지되었다. (272페이지) 해관고등학교의 박종철 열사 추모비. 철아 잘 가그레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이 땅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힘을 확인시켜준 1987년은 한 대학생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취소 중이던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가한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발표하여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1월 28일 서울에서 김대중, 김영삼 등 각계 대표 9,782명이 참가한 박종철 국민초대회 준비위원회가 발족할 무렵 박종철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고 고문을 규탄하는 민주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부민협은 기관지 민주시민과 각종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의 추모미사가 준비되었다. 기독교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단체는 물론 사회지도청 인사들의 항의 성명이 줄을 이었으며 추모예배와 법회, 고문건재를 위한 공청회와 각종 규탄 행사가 이어져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켰다. 국민추도유가 추도일로 공고한 2월 7일 경찰은 이틀 전부터 전국적인 검문 검색을 통한 민주인사의 연행과 가택연금을 실시하고 당일에는 추도회 장소를 비롯한 인근 도로까지 통제하여 추도대회를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천 봉쇄를 뚫고 부산을 비롯한 각지에서 6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27 추도대회에 참여하여 고문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소리 높여 외쳤다. 2004년에는 해관고에 펜 모양의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본래 교정에 흉상을 세우려 했지만 학교에서 반대하여 추모비 건립으로 타협했다고 한다. 영화 1987의 주연 배우 김윤석이 해관고 출신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해관고 재학생들이 박종철 열사 관련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273페이지 4.19 혁명 유령탑. 영도산 공원에 세웠다가 2007년 민주공원 들머리로 옮긴 4.19 혁명 희생자 유령탑은 전국의 4.19 기념 건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시민모금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건립한 조형물이다. 4.19 시민혁명을 비롯하여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치하에서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와 민중들의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항쟁은 부산 지역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영도산 공원은 중요한 장소적 의미를 지녀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암울한 시기에 부산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졌던 시민항쟁의 근거지로서의 장소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영도를 굽어보며 광복동과 영주동, 남포동,
중앙동이 맞닿는 지리적 위치 또한 시민들에게 민주항쟁의 기념비적 공간으로 각인시키는 의미도 크기 때문이다. 274페이지 그림 부산 민주공원은 역사적 의미를 떠나 부산 시내를 바라보는 경관만으로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민주공원, 한국 근현대사의 발전에 있어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 운동은 결정적인 공헌을 해왔다. 4.19 민주혁명에서 푸마민주항쟁까지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은 6월 민주대항쟁으로 면면이 계승되어 왔다. 부산 시민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 지역 민주주의 역사와 민족민주운동의 흐름을 모아서 조성한 공간이 바로 민주공원이다. 민주공원의 목표에서도 이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민주화의 산실인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5.18 민주원래 민주주의를 걷다. 5.18 민주원래 코스 전남대학교 광주역광장 5.18 최초 발포지 광주고교앞 시외버스 공공터미널 예터 광주 YMCA 예터 금남로 광주 YMCA 5.18 민주광장 광주공원광장 구 광주 적십자병원 광주 기독병원 5.18 최초 발포지 광주 고교앞 광주 MBC 예터 녹두 서점 예터 천일빌딩 245 구 상무관 구 전남도청 남동성당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배고픈 다리 일대 277페이지 민주원래 5.18 민주원래 5.18 민주항쟁의 배경 1979년 12.6 직후 전두환 일당은 12.12 서울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군부는 물론 정부의 실권까지 장악하였다. 1980년 초부터 그들은 K공작 계획을 실행하여 언론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같은 해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차지해 대한민국 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1980년 5월부터 정권을 장악하려는 그들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불타올랐다. 같은 달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와 개헌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신군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했기에 자신들이 정권 장악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집권 시나리오를 짜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이미 1980년 3월부터 5월 18일 직전까지 공수부대 시위 진압을 위주로 한 충정훈련을 실시했고 5월 초부터 군을 사전 이동 배치하고 신군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5월 17일 24시에 비상계엄을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계엄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 휴교령, 언론보도 검열, 강화 같은 조치를 내렸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한편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5월 광주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은 3.1 혁명과 4.19 혁명 당시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광주 전역이 항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셈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곳들만 코스에 넣었다. 이 책의 사적 설명은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5.18 민중항쟁 사적 안내와 광주 민중항쟁일지 한국현대사 자료연구소를 토대로 다른 자료를 보충하여 집필했다. 279페이지 5.18 민주올레길 박관현 열사 추모비 박관현 열사 추모비 박관현 열사 혁명정신 계승비 전남대 정문을 들어가 왼쪽의 야트막한 언덕을 올라가면 까만 기단 위에 하얀 비가 서 있다. 바로 5.18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을 맡아 단식 끝에 산화한 박관현 열사의 추모비이다. 열사는 전라남도 영광군 출생으로 그곳에도 추모비와 동상이 세워졌다. 원래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던 그는 교육지표 사건 이후 사회 현실에 눈을 뜬다. 1980년 3월 3학년 재학 중에 민주화의 새벽기관차라는 기치를 내걸며 70%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 전에 그는 들불야학에서 강학으로 열심히 활동했기에 출마를 사양했지만 전남대 선배인 윤상원 열사의 설득을 받아들여 출마를 결심하였다. 그 전에 그는 들불야학에서 강학에 대한 해석 279 들불야학에서는 교사를 강학 학생을 학강이라고 불렀다. 강학이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자이고 학강은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이다. 윤 열사는 얇은 점퍼와 단벌 바지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촌놈 박관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은행에서 입던 자신의 양복을 내어주고 구두도 신겨주었다고 한다. 5.18 직전까지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반독재 투쟁을 주도하면서 탁월한 연설로 광주 시민들에게 제2의 김대중이라는 찬사까지 들었다. 전두환 일당이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동시에 보안사에서 민주화 인사들을 체포하자 광주를 빠져나가 여수로 피신했다. 이후 서울로 피신하여 공장에 취업했다가 1982년 4월 5일 체포되었다. 내란 예비 음모, 계엄령 위반 등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5월 4일 기소되어 9월 7일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6, 7, 8, 9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 계류 중 50일간의 억종 단식 투쟁 끝에 순국했다. 5월에 희생된 동지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끝내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80페이지 전남대학교 정문 전남대학교 정문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찬연히 빛나는 5.18 광주 민주항쟁이 시작된 곳이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전남대에 진주한 공수부대가 도서관 등에서 밤을 새워 공부에 몰두하고 있던 학생들을 무조건 구타하고 불법 구금하면서 항쟁의 불씨가 뿌려졌다. 이어 18일 오전 10시경 교문 앞에 모여든 학생들이 학교 출입을 막는 공수부대에게 항의하면서 첫 충돌이 일어났고 교수들까지 폭행을 당하자 학생들은 광주역과 금남로로 진출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계엄군은 항쟁 기간 중 시내에서 끌고 온 시민들을 학교 종합운동장과 이학부 건물에 강제 수용하고
집단 구타를 자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왔고 죽음은 학교 안에 매장되었다가 이후에야 발굴되었다. 당시 정문 앞에는 영봉천이 흐르고 그 위에 다리가 놓여 있었으나 지금은 복개되었다. 학생과 시민들을 불법 감금했던 이학부 건물도 철거되었으며 교문도 외관이 바뀌었다. 만약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그 다음 날 오전 10시 일단 학교 정문 앞에 모이자